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상해 오미크론이 좀 어느덧 이제 감소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기다렸던 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 사이에 참 걱정 많았고,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들 많았었는데, 중국의 사회 통제력이 강한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전명대로 이게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도 상해의 오미크론 환자의 숫자가 사실은 중국 정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이제 오미크론 중국 상황 한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홍콩에서 먼저 오미크론이 터져가지고 일간 한 2만 명 정도까지 이제 이게 폭증을 했다가 한 달 만에 이게 뚝 떨어졌어요. 네. 근데 지금 상하이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중순에 2만 9천 명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급증을 했다가 이때 이제 굉장히 한국에서도 말이 많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봉쇄를 하면서 이제 2만 9천 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한 달 사이에 절반 정도로 줄었고, 네. 그리고 이제 4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 보름이 조금 안 되는 이제 사이 지금 5월 10일 현재 1,900명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대폭적으로 좀 떨어졌다. 그러나 아직 봉쇄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네. 그래서 홍콩하고 상해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아까 보신 것은 중국 전역이고 네. 상해가 이게 홍콩만큼 2만 7천 명 정도 됐다가 이게 2만 3천 명 떨어졌다가 이제 어제 1,400명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딱 보면 픽은 비슷한데 그 시간이 상당히 더 길은 거죠. 훨씬 길어졌죠. 예. 그래서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한 4주, 한 달 네. 정도 안에 이게 이제 1,000명 밑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중국은 그 현재 상태로 보면 7주 정도? 네. 그래서 이 확산되면서 그것이 걸렸다 그러면 상해보다도 한 3주 정도 지금 시간이 더 걸리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것은 홍콩 같은 경우는 인구 200 몇만 명의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고, 상해는 인구가 2,600만 되는 이제 그 조그마한 나라보다도 큰 우리 서울만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명주상 국제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게 이 안정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다른 경우에 비하면 늦었다. 네. 이제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 지금 전체 중국의 확진자 수, 그냥 무증자하고 확진자 수를 보면 상해가 95%, 97% 갔어요. 상해가 중국 그 확진자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5월 10일 때 들어서면서 70%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상해가 이제 안정화되면서 전체적인 수치도 좀 떨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상해 외 지역은 특히 상해만큼 지금 부담스러운 지역은 없는 건가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바로 그건데요. 네. 이 노란 색깔은 상해 지역이고 지금 빨간 색깔이 상해 이외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상해 이외 지역은 3월 말 4월 초에 5천 명까지 올라갔었어요. 더 빨리 잡혔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점점 뚝 떨어져서 지금은 이제 460명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30개 성에서 460명이다 그러면 성당 10대 명 정도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상해 이외 지역은 우리는 중국 전역이 다 난리다 이렇게 보지만 상대적으로 좀 안정화되어 있다 봐야 되고, 예. 그래서 지금 같은 스피드로 그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지금 상해 같은 경우는 5월 한 16일 정도가 되면 1,000명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그 사회 통제 수준 여기에도 아마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문제도 보여요. 해제가 높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5월 16일부터 한 23일 주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상해가 도시 봉쇄를 하면서 또 하나 공포가 북경도 봉쇄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북경도 이게 한 20명대까지 이제 늘어났다가 이때부터 이제 조양구라든지 몇 군데, 네 군데가 다섯 군데 구를 봉쇄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74명까지 확 올라갔었어요. 50명 넘었을 때 좀 약간 시그널이 그렇습니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북경도 봉쇄해야 된다, 이제 그렇지만
그래서 북경은 뭐 통제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게 37명까지 떨어졌다 어제 46명으로 살짝 올라갔지만 네. 전체적인 트렌드는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그 지역별로 2020년 6월 달부터 이제 지역별로 발생한 걸 보면 가장 짧았던 이제 방역 그 봉쇄 기간이 12일이었고 최장기가 39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상해는 49일로 역대 최장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다른 지역은 발병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봉쇄를 들어갔지만 상해는 처음에는 그 발병한 지역만 그 징준방위 그래가지고 그 타겟별로만 이제 우리 두더지 잡듯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오미크론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죠. 네. 그렇게 갔다가 두 번째가 그러면 도시를 반 나눠가지고 반반씩 이제 이 통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도시 전역을 그 통제를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가 있었던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2020년이나 2021년 초중반의 경우는 이것이 오미크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중증화 정도는 심하지만 확산 속도는 뭐 오미크론의 한 7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이기 때문에 확산이 빨리 안 됐던 거죠. 네. 그런데 이거 오미크론은 중증화율은 이게 낮지만 확산 속도가 한 7배 정도 더 빠르다가 보니까 이게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역의 그 기간이 역대 최대로 지금 길어진 것 같고 네.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어차피 지금 이제 이 안정화가 된다고 봤을 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를 예상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1000명 이하로 떨어졌을 때 중국의 상하이가 어떻게 정상화되냐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4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필수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도 생산 정상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4월 중순에 이 화이트리스트 그 666개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이 폐쇄 루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사람들이 그 생활하면서 생산 활동을 재개하는 그 정도까지 갔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안정이 되면서 그 물류나 택배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동을 허락해 주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리커창 총리가 그 뭐 1사분기 그리고 4월달 수치가 굉장히 나쁘게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핵심이 그 배달, 유통, 물류 네. 이거를 빨리 이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일정한 수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 유통이나 물류, 택배를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먼저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자기 지역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만들고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한 가구에 한 명씩 하루에 2번 정도만 밖으로 나와서 이제 이 소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게 1000명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그게 풀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소비 활동이 늘어나게 되는 네. 뭐 그런 단계를 지금 거쳐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현재 1000명 밑으로 떨어지는 게 중요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코로나 통제를 얼마나 세게 하냐, 이게 중요한데, 그, 각국이 지금 코로나 통제를 하고 있는 수준을 보면, 이게 지금 중국이 가장 높고요. 네. 그리고 우리 한국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몇십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3만 명대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요게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들은 지금 영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가장 낮아요. 네. 그리고 가장 높은 지역은 이제 그 중국이고요. 그래서 뭐 두 개만 비교를 해본다면 이제 중국은 여전히 그래서 그 작년 말에 이제 약간 풀었다가 지금 3월 달부터 중국은 다시 이제 강화를 했고 그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4월 달, 5월 달 들어서 대폭적으로 지금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들 좀 강화 수준이 낮아지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은 좀 높아지는 그 특징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은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중국은 이 코로나 백신 효과가 지금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자체에서만 쓰는 백신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오미크론에서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당장 뭐 이제 서방 세계에서 모더나 화이자를 백신을 수입하기도 어렵고 또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일단은 이게 또 다행히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뭐 기간이 오래 길지 않고 3, 4일, 일주일이면 안정화가 되니까
이게 물리적인 이제 격리를 중심으로 이 통제를 하는 걸 이제 최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많은 그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뭐 중국으로서는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있고, 그러나 반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은 역설적이지만 이게 백신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치료제를 만드는데 전력 투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도 팍스로비드 얘기를 하지만 팍스로비드도 한국도 사실 수급이 잘 안 되잖아요. 뭐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중증화되는 분한테만 투약하려고 하는데 아마 우리도 일반 병원에서는 팍스로비드 처방을 못 받을 거예요. 네. 그렇듯이 이제 치료제가 아직 양산이 안 된 상태에서 중국은 오히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해드렸지만 중국의 한 10개 회사가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그중에 4개 회사가 1상에서 3상을 들어갔고 6개 회사가 전임상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3상을 들어간 한 2개 회사 정도가 아마 금년 하반기 정도에 치료제를 이걸 이제 출시하면서 그래서 물론 그 치료제가 완벽하지는 않을 거고 네. 그러나 뭐 지금 백신도 보면 원래 10년 뭐 임상해야 될 걸 2년 만에 하고 나온 거니까 긴급 사용 승인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것이 아마도 이제 통제 제한하고 같이 맞물려서 좀 풀 수 있는 그래서 중국으로서 뭔가 무기가 있을 때 풀어야지 그냥 풀었을 때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뭐 제일 싫어하는 게 주식시장이 더블 DB죠. 그래서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다. 지하실이 있다는 건데 지금 중국 경제가 딱 그겁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정도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이제 4월달, 5월달 오미크론 때문에 이게 한 번 더 쿵 내려가는 그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경기 저점에서는 악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특정한 악재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집중해서 흥분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좀 봐야 되는데 사이클을 봐야 돼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그 사이클로 보면 피델리티가 맞는 걸 보면 중국은 이제 바닥에서 약간 꼬리를 트는 금년 2분기가 지금 2분기가 그리고 미국, 브라질, 영국은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을 각각 비교를 해보면 지금 작년 3분기 정도가 미국은 피크 직전이었고 지금 금년 2분기는 이제 미끄러지는 단계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 올리고 뭐 이제 지금 난리죠. 네. 이게 경기에 따라서 금리 정책이 이제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 3분기 그리고 작년 4분기 이때가 이제 미끄럼틀을 탔고 네. 금년 1분기가 최악의 바닥이고 2분기가 살짝 이제 올라오는 단계인데 이 오미크론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은 거의 이제 바닥에서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중국은 금리를 낮추는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미중 경기라든지 글로벌은 이게 경기 주기상에서 지금 어느 나라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고서 이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일단은 어쨌든 상해 오미크론이 좀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도 1000명대가 내려가면 이제 봉쇄가 좀 해제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런 말씀하신 이 경기 주기상의 요건에 따라서도 좀 완화 정책도 결부되면서 증시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세워봐도 될까요? 그래서 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네. 그러나 이제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더블 딥이 나오게 되면 바닥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려고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뭐 V자 턴보다는 오히려 U자 턴 네.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보이죠. 또 다른 외부 변수인 지금 그 미국 쪽에 나스닥으로 대변되는 기술주의 하락 플러스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미치는 부분들은 극복이 가능할까요? 근데 그거는요, 지금 이미 그 전 세계 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 석유 가격이 다 꼭지에 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8% CPI가 나온 거죠. 근데 지금보다도 더 올라갈 거냐 하는 것은 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이 오미크론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하고 중국의 생산 차질이 지금 영향도 미치기 때문에. 공급 측 애로 때문에 이것이 올라간 것이지 지금 CPI의 폭등은 그것은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건 철저하게 공급 사이드의 문제인데 이 공급 사이드 문제는 뭐 다음 시간에 보시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네. 이것이 소강 상태거나 이제 안정화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있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중국의 생산 활동이 아마도 이제 3, 4분기를 더 찬바람 불게 되면 이것은
정상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네. 그렇게 되면 그 BPI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공업 물가 쪽에서 이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이게 소비자 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최근 발표된 PPI 지수도 좀 빠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살짝 떨어졌죠. 예. 그러나 아직 그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공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도 뭐 중국과 계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는 있지만 이게 물가가 너무 세게 올라가니까 오히려 협력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만들어놨던 보복 관세를 네. 이걸 이제 철회를 하는 그런 조치까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뭐 시장이 바닥에 오면 그 비관적인 얘기들로 이제 시장이 점철 되고 있고 거기에 또 많은 불안감을 느끼는데 네.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보면 그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이제 낙관론자는 이제 돈을 얻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가가 40% 60% 이제 하락하는 그 단계에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그 U자든 V자든 L자든 그래서 반등의 시나리오 쪽을 이제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지금 놓고 보는 그 미국이나 우크라이나나 이제 중국 같은 상황을 보면 이것은 굉장히 돌발적인 이벤트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로 산업 구조나 뭐 이게 경제 구조나 그 특정한 나라들을 완전히 이제 그 엎어버릴 수 있는 정도의 충격을 가질 만한 그런 악재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네. 그 시간이 가거나 또는 이제 나라끼리 협의를 잘하면은 그것은 또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쪽으로 저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뭐 매우 동감하는. 선생님 오늘 와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